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 쿠팡이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거래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거래를 처음 하던 날 장중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적자를 무려 4조 원 정도 그동안 내온 기업이라서 국내에서는 상장도 어려웠을 기업인데, 그런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걸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미국으로 가자는 미국 상장을 검토하기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궁금할 거고,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에 상장하게 될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등등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 미국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생각보다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았다 그 말이죠. 네. 상장 자체가 뭐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비상장 회사들도 기왕이면 저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저기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켓컬리라고 하는 새벽 배송 쇼핑 해주던 네네. 업체가 올해 안에 추진해보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켓컬리의 운영사가 컬리거든요. 컬리가 올해 중에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마켓컬리 김수라 대표가요, 이달 초에 팀장급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IPO 추진을 알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쪽에 이제 공식 입장은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50%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마켓컬리 역시 최근 이용자의 재이용률이 60%에 달하고요. 2015년에 2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이. 그런데 2019년에 4천억 원대로 올라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또 한 번 사람들이 습관이 이렇게 들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쇼핑할지도 모른다 하는 또 희망적인 생각도 함께 가질 수 있겠죠. 모른다가 아니라 거의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을 때니까. 네, 맞습니다. 마켓컬리도 그렇고.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매물로 나왔네요. 한국에서는 쇼핑몰 사업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소비자들이나 이제 쇼핑의 기반을 갖고 있는 남아있는 기업을 좀 사겠다. 이베이 코리아가 사업 그만두더라도 네. 이 회사 팔겠다고 하니 사겠다는 기업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이 17%,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가 12%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네, 시장에서 결코 적지 않죠. 근데 16일 날 이제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매각 희망가로 한 5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분위기는 뭐였냐면 5조 원은 비싸다. 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야, 쿠팡이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69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점유율도 비슷한 우리가 5조 원 못 받을 거 뭐 있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의 장점은 뭐냐면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이커머스들과 달리에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장터만 네네. 열어주고 자릿세만 받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팔려고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카카오 등이 인수부로 꾸준히 거론이 됐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마트와 네이버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제 제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롯데그룹과 카카오의 이파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롯데그룹이 인수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카카오가 인수하게 되면 네이버, 쿠팡에 이어 카카오까지 빅3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위권 업체들은 하나씩 매각되거나 팔거나 접거나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쇼핑몰 시장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티몬이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쇼핑몰 업체가 된
이곳도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여기는 이제 매각은 아니고요.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음. 매각 얘기는 지난해 좀 나왔었는데요. 예. 롯데가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몸값이 역시 1조 원 후반이었어요. 이때도 역시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장하면서 분위기는 야 우리도 한 2조 원 이상 받아도 괜찮겠다. 진짜 쿠팡이 가격 많이 올려놓고 있네요. 라는 얘기가 이 나오고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요. 그 일각에서는 야 그거는 진짜 이커머스 업체들의 백일몽이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 기준엔 뭐가 있냐면요. 다른 이커머스 업체는 도태되고 쿠팡이 독주할 거다라는 가정이 깔린 거거든요. 그러면 도태된 업체 중에 이들이 속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 이들은 기업 가치가 인정을 못 받는 거고요. 게다가 쿠팡과 이게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베이 코리아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 물류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기업 가치 인정받는 건 그 물류망을 갖췄기 때문이거든요. 매출은 비슷한데 쿠팡은 올라가는 쇼핑몰이고 이 친구들은 떨어지는 쇼핑몰이라서 비슷한 곳에서 놀고 있다고 같은 거 아니다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요. 장외 기업들이 그래서 요즘 그 상장 가능성이 생기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네. 뉴스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야놀자라는 기업이 있죠. 여가 플랫폼 기업인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8만 원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6.4배나 폭등했고요. 앞서 말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78%나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 해봐야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뭐 6배도 오르고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쿠팡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LG 그룹과 SK 그룹이 지금 배터리 기술을 누가 유출했냐 안 했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재판은 진행 중인데 SK가 많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또 여러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예. 사실 SK 측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게 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거부권이라는 게 뭐죠, 이게? 이게 그 국제무역위원회가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익이죠.에 반하는 경우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안에서 벌어진 재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 기업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간의 싸움이잖아요. 어쨌든 그 재판의 결과가 미국의 공공의 이익에 우선한다. 라는 겁니다. SK가 잘못했지만 SK를 그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그게 미국의 공공의 이익에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도 덜 치열해질 거고 네, 맞습니다. SK가 공장 지어서 배터리 만들 때 생기는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으니 잘못이야 그 둘째치고 일단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그렇죠. 그런 판단을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 부분이 바로 SK가 공략하는 지점이고요. 독점 금지법. 이게 독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이에 대해서 LG는 반격에 나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우리가 일자리 그 우리가 책임질게라는 겁니다. 아, 그 SK 공장 우리가 운영하면 될 거 네, 아니냐? 그 SK 공장 우리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 조지아주에 새로 지을 수 있어라고 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일 아니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개당. 네, 지금 역대가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예. 어제 7,10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지금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6,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린 거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게 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면서요? 똑같은 비트코인도? 네, 약간씩 다릅니다.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종혁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면 나중에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갈 때 그 땅을 후하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특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보상해 줄 때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날 기준으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면 될 텐데 왜 신도시 계획 덕분에 한참 올라간 땅값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미리 땅을 사두려고 다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땅이라도 계획 발표되기 전까지는 논밭이었을 테니까 그냥 허허벌판 논밭일 때의 가격으로 보상해주고 수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요.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땅도 비싸게 결국 보상해주고 이런저런 혜택을 추가로 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거기 땅 주인들이 잡음 없이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신도시가 안 들어왔다면 그 땅은 비싼 값에 팔릴 이유도 없는 거니까 비싼 값에 보상해달라는 게 욕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도시 발표가 나면 그 신도시 경계 주변의 이웃 땅들은 가격이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신도시 주변 땅이 되니까 뭐 식당을 하든 창고를 하든 활용도가 더 높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신도시에 포함될 땅을 가진 땅 주인들은 본인들 땅 바로 옆에 땅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확 올라버렸는데 본인들 땅은 예전 논밭일 때 가격으로만 보상한다고 하면 꽤 억울하겠죠. 물론 법에는 토지 소유주가 억울해 하든 안 하든 일단 정부가 그 땅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되어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각종 민원에 뭐 시위에 항의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후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야박하게 날카롭게 냉정하게 보상을 하면 투기꾼들은 안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땅 주인들이 항의를 하고 땅 주인들 달래려고 보상을 후하게 하면 뭐 투기꾼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준으로는 상장도 어려운 회사가 미국 시장에 가서는 상장을 해서 무려 100조 원 가까운 기업 가치를 또 인정받는 사건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쭤보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쿠팡의 기업 가치가 뭐 당사자들이나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이 쿠팡의 IR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상장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자체적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좋게 평가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이 나는 회사는 이익의 몇 배를 기업 가치로 본다. 대략 그런 이제 시장의 공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PER이라고 하죠. 네. 순이익이 100억 나는 회사는 대략 기업 가치는 10배인 1000억 뭐 이렇게 또는 뭐 20배나 맞습니다. 5배를 주기도 하고 업종마다 다릅니다만 쿠팡 같은 회사는 아직 이익이 안 나는 회사라서 그럼 이런 회사는 어떻게 평가받았길래 뭐 60조, 70조, 100조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산되는지 그게 궁금하더군요. 쿠팡이 이제 100조의 그 주가로 평가를 받았어요. 시가총액이. 그럼 100조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쿠팡이 아마도 내년에 낼 수 있는 매출 규모를 26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숫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쿠팡이 냈던 그러니까 매출이 13조거든요. 이것도 2배 가까이 늘어서 13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에 26조라고 하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26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4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PXR이라고 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에다가 몇 배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매출에다가 몇 배를 곱해줄게라고 해서 PS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S는 세일즈라는 뜻이에요? 매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4배를 곱하니까 100조가 나온 거죠. 왜 4배를 곱합니까, 팀장님? 왜 곱했냐면요. 예. 미국의 아마존이 4배입니다. PSR이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걸 판단한 것 같아요. 쿠팡이 향후에 한국에서 아마존처럼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PSR을 4배를 줘서 100조의 평가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러니 적자가 나는 건 지금 당장 그렇지 앞으로 흑자가 날 거고 그럼 대략 한 매출의 4배 정도가 기업 가치가 되는 게 아마존 보면 알 수 있으니 쿠팡도 그렇다.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 PSR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혹은 혁신적인 네, 그런 밸류에이션이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출이 안 나니까 너는 그러면 PSR 1배로 하자. 너의 가치는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보통은 이제 100억 매출하면 한 5% 정도 남아서 예. 5억 정도 순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PSR 1배짜리 회사는 보통은 PER 기준으로는 20배짜리가 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계산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예. 자, PSR 4배가 되면요. 예. 4 곱하기 20 하니까 PER은 80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이익의 80 이익의 그렇죠. 80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거래된 셈이다. 네, 그것도 음.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나중에 먼 미래에 예. 이익이 난다라는 가정하에 그때 이익의 80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탄탄하게 지금 그 같이 빠져줘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SR을 제가 몇 개만 좀 불러드릴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7배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12배입니다. 구글 7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팔은 13배네요. 네,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다 빠져야 됩니다. 매출로만 그래야 보면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SR이면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뭐냐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빠질 거라는데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들 주가들도 다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팡이 적정한 가격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그렇다는 이런 거죠. 다 밸류에이션으로 그렇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애플,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은 이익은 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 이익의 규모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면 더 많은 가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30배에서 아마존은 70배 정도 됩니다. PER이요. 네, 애플은 30배 정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이 정도 가치는 안 됐을, 상장도 적자니까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이리저리 어떻게 해서 상장했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하면 얼마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얼마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건 왜 같은 기업, 같은 물건이 시장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론 하에서 예. 거래가 된다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사실은 저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 드리기로는 쿠팡이라는 대포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쏜 거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쿠팡과 같은 혁신적인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예. PER이나 PBR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 이건 뭐가 우리가 틀렸든지 아니면 미국이 틀렸든지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가 틀렸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의 이런 혁신 기업들 이 자꾸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업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생길 거라는 또 전망도 같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쿠팡이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쿠팡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기업은 원래 100을 벌면 그중에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죠.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쿠팡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투자합니다. 이익을 낼 필요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냥 버는 매출을 전부 다 투자하는 거죠. 마치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디플레이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낮은 가격을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물가가 안 오르거나 심지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맞습니다. 활동들 때문에. 네네. 예. 이런 혁신적 기업 때문에 디플레이션 요인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다른 회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만드는 안 좋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심하게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되면
고용이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안 좋은 쪽으로도 디플레이션을 만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디플레이션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FOMC도 있겠지만 여기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인플레가 안 오는 거야? 여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파괴적 혁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예.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안 오네라는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생각할 거리들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그동안 물가가 왜 잘 안 오르냐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게 경제학 교과서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 때문이다. 자꾸 가격을 낮추기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맞습니다. 왔었는데 그런 현상을 더 일으키게 하는 여러 기업들이 앞으로 더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쿠팡을 사이에도. 보면서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 쿠팡처럼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이호선 자산전략팀장과 함께 최근에 상장한 쿠팡의 주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